이 목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이미 죽은 뒤일 것이다. 나의 죽음은 내 피부치들의 탐욕 때문이다. 전국에 울려 퍼진 회장의 육성에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준호와 투자회사의 통화 내용이 생생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장준호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는 절규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남동 고급 저택가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장기준 회장의 저택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원에는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위엄 있게 서 있었어요. 75살의 장기준 회장은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온 습관이었죠. 회장은 침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풍경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회장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현관 앞에서 최만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4살의 운전기사 최만수는 장 회장과 함께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죠. 말수는 적었지만 회장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최만수는 젊은 시절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여러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어요. 장 회장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지만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느꼈죠. 최만수는 회장의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때로는 비서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한강변을 따라 조깅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 회장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복잡한 회사 일과 가족 문제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거든요. 한강변 조깅로는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고 두 사람만의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만수 씨, 요즘 자식놈들이 이상합니다. 어느 날 아침 회장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목소리였죠. 조깅을 하던 발걸음도 느려졌습니다. 최만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회장의 집안 사정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고민과 상처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회장의 얼굴에는 평소 보기 힘든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최만수는 15년을 함께 지내면서 회장의 모든 표정과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장이 얼마나 큰 고민에 빠져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조깅을 마치고 회사에 도착하면 오미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5살의 오미자는 장 회장 곁을 30년 넘게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25살 꽃다운 나이에 비서실에 입사해서 평생을 이 회사에 바쳤죠. 젊은 시절의 꿈과 사랑도 모두 포기하고
오직 회장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오미자는 회장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건강 상태, 개인적인 고민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상사와 부하 관계를 넘어서 친구이자 동지에 가까웠습니다.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이였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오미자가 건네는 스케줄표를 받아보며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최근 들어 자주 보이는 반응이었죠. 과거의 패기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무언가에 지친 듯한 표정을 자주 보였습니다. 회장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빌딩 숲도 예전만큼 활력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회장이 직접 쓴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회장은 그 가족 사진들을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 씨,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죠. 오미자는 그런 회장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과 가족,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회장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장 회장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장준호는 45살로 현재 회사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와의 의견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회사의 미래 방향을 놓고 부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죠. 장준호는 해외 진출과 사업 확장에 적극적이었지만 회장은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어 했죠. 가족과는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어요. 막내딸 장하경은 36살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가장 아끼는 자식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마저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자주 멍하니 흐려지는 것을 오미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걱정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죠.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사업가의 자존심과 체면이 있었거든요. 요즘 자식놈들이 이상하다는 회장의 혼잣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푸념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의 표정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깅을 마친 장기준 회장과 최만수는 회사로 향하고 있었어요. 강변북로는 아직 차량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죠. 회장님, 오늘은 어느 길로 갈까요? 최만수가 백미러를 통해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뒷좌석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대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창밖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만수 씨, 잠깐만요. 오늘은 우회로로 가지 말고 직진해 주세요. 네. 하지만 평소에는
항상 우회로로.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직진하세요. 최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갑작스러운 지시가 이상했어요. 15년을 함께 다니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장님,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그래요.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최만수가 당황하며 핸들을 잡았지만 차는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도로에 기름이 뿌려진 것처럼 미끄러웠습니다. 만수 씨, 조심해요. 회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중앙분리대를 향해 미끄러져 갔고 결국 큰 충돌과 함께 전복되고 말았어요. 회장님, 회장님. 최만수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의 회장은 응답이 없었어요. 곧바로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지만 장기준 회장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장준호를 비롯한 가족들이 달려왔고 오미자도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준호가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 막내딸 장하경이 울부짖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만수 씨,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오미자가 최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최만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차가 미끄러져서. 미끄러졌다고요? 네. 마치 도로에 기름이 있는 것처럼. 경찰이 도착해서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현장을 살펴본 후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보입니다. 새벽 시간이라 도로가 미끄러웠을 수도 있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장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특별한 외부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미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이 평소와 다르게 우회로 대신 직진을 지시한 것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사고도 석연치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조문을 왔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장준호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바빴고 둘째 아들은 해외에서 급히 돌아왔지만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막내딸 장하경만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미자 씨. 장준호가 오미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네, 도련님. 아버지 차량의 블랙박스는 어떻게 됐나요? 아, 그거요? 경찰에서 가져갔을 텐데요. 혹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미자는 장준호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블랙박스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받아온 오미자는 혼자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고 직전까지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대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까지.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고 직전 회장의 마지막 말이 희미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미자야, 내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오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오미자는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날 밤 오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미자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장준호는 여전히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장하경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경양, 네, 오미자 이모. 아버지께서 평소에 혹시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셨나요? 장하경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오빠들 때문에. 오빠들 때문에요? 네. 회사 일로 자주 다투셨거든요. 아버지는 신중하게 하자고 하시는데 오빠들은 너무 성급하다고. 오미자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오미자는 최만수를 만났습니다. 만수 씨, 그날 정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최만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하나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뭔가요? 회장님이 평소와 다르게 우회로 대신 직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회로 쪽에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이상한 게요? 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기름을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오미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장이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피하지 못했고, 만수 씨,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미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회장의 마지막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미자는 회장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회장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보낸 이 공간이 이제는 너무나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오미자는 한숨을 쉬며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평소 회장이 중요하게 여기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년필, 도장, 그리고 가족 사진들까지. 그런데 책상 맨 아래 서랍이 잠겨 있었어요. 평소에는 열어본 적이 없던 서랍이었죠. 이상하네. 열쇠가 어디 있지? 오미자는 회장이 평소 열쇠를 보관하던 곳들을 뒤져봤습니다. 마침내 회장이 늘 지니고 다니던 열쇠고리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어요. 서랍을 열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겉표지에는 상속자 재조정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속자 재조정. 오미자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아들 장준호와 둘째 아들의 상속권을 전면 철회하고 막내딸 장하경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였어요. 회사를 외부에 팔아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 신뢰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미자는 계속해서 서류를 읽어나갔습니다. 장준호가 해외 투자회사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회사 지분을 매각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적혀 있었어요. 회의록, 이메일 내용,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준호가 들어왔어요. 오미자 씨, 뭐 하고 계세요? 장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오미자는 재빨리 서류를 가슴에 품었어요. 아, 그냥 회장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서류는 뭔가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옛날 자료들이요. 장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오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미자 씨, 혹시 아버지가 특별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고 계신 건 아니었나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좋겠는데. 혹시 이상한 문서가 나오면 저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장준호가 나간 후 오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장준호의 행동이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장준호는 이사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사님들, 아버지의 개인 서류들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루머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의 유품인데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도 개인적인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장준호는 이사들을 압박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압적인 모습이었어요. 한편 막내딸 장하경은 장례식 이후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오미자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하경양, 안녕하세요. 오미자 이모, 들어오세요. 장하경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하경양,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특별히 남기신 말씀이 있을까요? 아버지가요? 마지막에 저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긴 해요. 무슨 말씀이었나요? 하경아, 내가 이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다. 오빠들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이 정말로 자식들의 배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미자 이모를 찾아가라고도 하셨어요. 저를요? 네.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오미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회장이 미리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오미자는 집에서 상속자 재조정 계획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장준호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도 해외에서 아버지 몰래 경쟁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회장이 마침내 상속 계획을 바꾸려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에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오미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말과 이 서류들을 보니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음 날, 오미자는 최만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만수 씨, 혹시 그날 이상한 차량을 본 적 있나요? 이상한 차량이요? 네. 우리를 따라오거나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차 같은 거요. 최만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조깅하고 돌아올 때 검은색 세단이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 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오미자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계획된 일이었어요. 만수 씨, 혹시 그 차의 번호판을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번호판이 중간중간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미자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누군가 회장을 노렸고 그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오미자는 상속자 재조정 계획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답은 이 안에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최만수가 오미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평소 과묵한 성격의 최만수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오미자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최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회장님이 사고 당일 저보고 우회로로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오미자는 긴장하며 최만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새벽 조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회장님이 갑자기 멈춰 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우회로 쪽을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그래서요? 저도 따라서 봤는데 누군가 그 길에 뭔가를 뿌리고 있었어요. 멀리서라서 정확히는 못 봤지만 분명히 액체 같은 걸 도로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정말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직진하라고 하신 거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최만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누구였나요? 이사장님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 과장이요. 오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과장은 회사에서 장준호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확실한가요? 네.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를 따라온 차와 같은 차였어요. 오미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만수 씨,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무서웠어요. 그리고 확신도 없었고요. 하지만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요? 누군가 제 집 앞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며칠째 계속요. 최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진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 일을 혼자 감추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미자는 최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어요. 뭘 하실 건가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CCTV라도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미자는 사고 현장 근처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는 어려웠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CCTV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우회로 지점에서 검은색 세단이 정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려서 도로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직후에 나타난 또 다른 차였어요. 장준호의 차량이었습니다. 장준호가 직접 현장에 와서 그 남자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떠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 오미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장준호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또 다른 CCTV에서는 장준호와 이 과장이 사고 발생 직후 현장 근처에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마치 사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미자는 급히 회사로 돌아가서 회장의 서랍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서랍 맨 뒤쪽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곳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오미자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고 각각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폴더를 열어보니 장준호와 해외 투자회사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51%를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장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미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준호가 아버지를 장애물이라고 표현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폴더에는 이 과장과 장준호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는 절대 승낙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계획했어요. 단순 사고로 처리될 거예요. 오미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어요. 세 번째 폴더에는 장준호가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오미자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이 상속자 재조정 계획을 세운 이유, 그리고 장준호가 그것을 막으려 한 이유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잘못 처리하면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준호가 들어왔어요. 오미자 씨,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장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특별한 걸 발견하신 건 없죠? 오미자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요.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오미자 씨. 장준호가 문을 닫더니 오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최만수 씨와 자주 만나시나요? 아니요. 왜 그러시죠? 그냥 요즘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서요. 아버지 사고에 대해서 말이에요. 장준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소문이요? 네.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소문 말이에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혹시 누군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심해야겠어요. 오미자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장준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오미자 씨,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장준호가 나간 후 오미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장기준 회장의 공증 유언장 공개식이었어요. 가족들과 관련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장준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의 내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자신이 주요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막내딸 장하경과 비서 오미자에게 5대5로 나눈다. 그 외의 자식들은 상속에서 제외한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다시 읽어보세요. 장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유언장의 내용이 명확합니다. 장준호 씨와 둘째 아드님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장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장남인데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은 저예요. 고인께서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장남과 둘째는 회사를 외부에 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해당 부분을 읽어주자 장준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오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상속자로 지명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30년을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이런 거대한 유산을 받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분명히 조작된 거예요. 저 비서가 아버지를 속인 거라고요. 장준호가 오미자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증을 거친 정식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장하경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평소 아버지가 오빠들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장준호는 곧바로 언론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일을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다음 날 오후 장준호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호텔 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비서에게 홀려 모든 재산을 뺏긴 겁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오미자라는 비서가 30년간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마음을 조종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어요. 장준호는 준비한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정신과 진단서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일까요?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 비서는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정신이 약해진 틈을 타서 유언장을 조작한 것입니다. 오미자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준호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자신을 완전히 악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현재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비서가 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챈 것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장준호의 기자회견은 저녁 뉴스의 톱뉴스가 되었어요. 언론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벌가 상속 스캔들, 비서의 배신, 30년 계획된 음모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인터넷에는 오미자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옆에서 노린 거네. 정말 무섭다. 늙은 회장님을 홀린 판무 파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비서가 재산을 다 가져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회장님이 불쌍하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네. 오미자는 하루아침에 악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만수가 오미자를 찾아왔습니다. 오미자 씨, 괜찮으세요? 최만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만수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뉴스를 봤어요.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장준호 이사장이 너무 과하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욕심쟁이 비서, 늙은 회장을 이용한 여자. 오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욕심쟁이 비서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만수 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이 저를 상속자로 지명하실 줄은. 그냥 평생 성실하게 일만 했을 뿐인데 단 한 번도 회장님 재산을 탐낸 적 없어요. 저도 믿어요. 회장님이 오미자 씨를 얼마나 신뢰하셨는지 잘 알거든요. 15년을 지켜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때 최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요? 회사에서 저를 해고했어요. 갑자기요. 해고요? 왜요? 오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만수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이었거든요.
네. 장준호 이사장 명의로 해고 통지서가 왔어요. 회사 기밀 누설 우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기밀 누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회장님 운전만 하는 사람이 무슨. 오미자는 장준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려는 것이었어요. 만수 씨,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해요. 최만수는 오미자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계세요. 봉투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날 우회로에서 이 과장이 기름 뿌리는 장면을 제가 휴대폰으로 몰래 찍었거든요. 그리고 검은 세단의 번호판도 찍었어요. 오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정말요? 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혼자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미자 씨가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만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장준호 이사장이 뭘 할지 모르거든요. 최만수가 떠난 후 오미자는 USB의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비록 멀리서 찍은 영상이었지만 이 과장이 도로에 기름을 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검은 세단의 번호판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오미자를 둘러싼 여론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장준호는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미자를 공격했고,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오미자를 찾아왔습니다. 최만수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이었죠. 오미자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최만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본 후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오미자 씨에게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뭔가요? 최만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어요. 이게 뭐예요? 사고 전날 회장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기신 음성입니다. 오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성이요? 네. 회장님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오미자 씨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최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미안해요, 미자 씨. 하지만 이제는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들어봐도 될까요? 네. 회장님이 오미자 씨가 들으라고 하셨어요. 오미자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장기준 회장의 친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자야, 내가 줬거든. 블랙박스와 이 녹음기를 같이 열어라. 증거는 다 거기에 있다. 김 기자는 녹음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나의 죽음은 내 피부치들의 탐욕 때문이다. 준호놈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도.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내가 상속자를 바꾸려 한다는 걸 그놈이 알아챈 것 같다. 위험하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녹음기에서는 회장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야, 너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야. 30년을 함께 해온 동반자지. 내가 없어도 진실을 지켜줘.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USB가 있다. 거기에 준호놈의 모든 죄의 증거들이 들어있어. 회사 돈을 빼돌린 것, 해외 투자 회사와 비밀 거래한 것,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모두 녹음해뒀다. 내 자식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만수 씨도 조심해야 한다. 그놈들이 입막음을 위해 뭘 할지 모르거든. 그리고 하경이도, 내 막내딸도 위험할 수 있어. 오미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미자야, 내가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 회사를, 이 모든 것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야. 녹음기에서 회장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내가 떠나도 나를 아는 이들에 의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다. 그날까지 부탁한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미자와 최만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오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죄책감이 들어요. 막지 못해서. 만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어요. 오미자는 녹음기와 USB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최만수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그때 오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하경이었어요. 오미자 이모,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뭔가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오미자는 최만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곳으로. 혹시 아무도 모르는 곳 있으세요? 1시간 후, 세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하경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어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뭔가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봤더니 장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미자, 이모와 최만수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최만수는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한다고요? 네. 그리고 뭔가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도 했어요. 오미자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장준호가 본격적으로 증거인멸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경양, 당신도 위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빠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거든요. 장하경은 아버지를 닮은 눈에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해요. 오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최만수가 물었습니다. 오미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해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장하경이 물었습니다. 언론에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 USB 내용까지 전부요. 오미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공개하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장기준 회장의 마지막 부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어요. 결심을 굳힌 오미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찾아야 했어요. 그녀는 과거 장기준 회장과 인터뷰를 했던 한 기자를 떠올렸습니다. 김정훈 기자였어요. 김 기자님, 저 오미자입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미자 씨,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김 기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2시간 후 한적한 커피숍에서 만난 김 기자는 오미자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모두 원본입니다. 편집하거나 조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미자는 차례대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회장의 육성 녹음부터 들려줬어요. 내가 죽거든 블랙박스와 이 녹음기를 같이 열어라. 증거는 다 거기에 있다. 김 기자는 녹음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나의 죽음은 내 피부치들의 탐욕 때문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준호놈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도. 김 기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오미자는 USB의 내용을 보여줬어요. 장준호와 해외 투자회사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사 지분 51%를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김 기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이건 살인 계획을 암시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더 있어요. 오미자는 장준호와 이 과장의 대화 녹음도 들려줬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는 절대 승낙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계획했어요. 단순 사고로 처리될 거예요. 김 기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재생을 멈췄어요. 이건 엄청난 내용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미자는 최만수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과장이 우회로에 기름을 뿌리는 장면과 장준호의 차량이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직전 회장의 마지막 말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재생했어요. 미자야, 내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김 기자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오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걸
공개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요.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장준호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요.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이거든요. 김 기자는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제공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오미자는 한 번 더 모든 증거를 점검했습니다. 빠뜨린 것은 없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장하경에게 연락했습니다. 하경 양, 내일 모든 게 공개될 거예요. 정말요? 준비는 다 되셨어요? 네. 이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여러 언론사에서 동시에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장기준 회장 살해 계획 녹음 파일 공개. 장준호 아버지 제거 후 회사 매각 계획. 재벌 2세의 충격적인 배신. 김 기자는 생방송에 출연해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것은 고 장기준 회장이 직접 남긴 육성입니다. 전국에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의 죽음은 내 피부치들의 탐욕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다음은 장준호 씨와 해외 투자회사의 통화 내용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준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고 당일 우회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과장이 도로에 기름을 뿌리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준호의 차량이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완전히 뒤바뀐 진실이네. 오미자 씨한테 미안하다. 장준호는 완전히 사이코패스다. 아버지를 죽이다니. 인간이 아니야. 한편 장준호는 급히 변호사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사장님, 이 정도 증거라면 변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해외로 피하시는 게.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장준호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라고요. 장준호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과장도 같은 시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준호가 비자금으로 매수한 다른 공범들도 줄줄이 잡혔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장준호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장준호 전 이사장이 아버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횡령, 유언장 위조 시도, 과거 비자금, 은닉 등 여러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며칠 후 추가 수사를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준호가 아버지에게 지금이라도 회사 넘기세요. 안 그러면 불행해질 겁니다고 협박한 CCTV 영상까지 공개된 것이었어요. 이 영상은 회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 회사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장준호가 아버지의 회장실에서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버티실 수 없어요. 준호야, 이 회사는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일군 거야. 그래서 더 아깝잖아요. 지금 넘기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요.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 회사를 맡기기에는 너무 성급해. 성급하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장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금이라도 회사 넘기세요. 안 그러면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회장은 아들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구나. 이 영상이 공개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장하경은 뒤늦게 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장하경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장준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 과장을 비롯한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어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미자에 대한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미자 씨에게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짜 영웅이었네요. 30년 충성한 진짜 의리의 사람.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끝까지 지킨 분. 인터넷에는 오미자를 응원하는 댓글들로 가득 찼어요. 각종 언론에서는 그녀를 인터뷰하려고 줄을 섰지만 오미자는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모든 진실은 이미 밝혀졌거든요. 어느 가을날 오미자는 조용히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바친 회사였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상처와 기억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장하경이 오미자를 붙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제 몫을 다했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도 이뤘고요.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해요? 이모가 있어야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장하경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회사 경영을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떠맡은 책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경양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알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오미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요. 장하경은 눈물을 흘리며 오미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빠의 거짓말에 속았을 수도 있었고요. 오미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기준 회장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했어요. 회장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었고요. 몇 주 후, 오미자는 서울을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책방을 열었어요. 기억의 서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책방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오미자는 30년 동안 쌓인 피로와 상처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방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삶이 이토록 소중한 줄 몰랐어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어느 날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만수였어요. 그의 손에는 어린 손녀의 손이 잡혀 있었습니다. 만수 씨,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하경양이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손녀가 책을 좋아해서 함께 왔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손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책방을 둘러봤어요. 할아버지, 여기 책이 정말 많아요. 예쁜 책들도 많고요. 그렇지? 이 이모가 책을 정말 많이 알고 계신단다. 오미자는 아이에게 예쁜 그림책을 골라주었습니다. 공주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어요. 만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손녀 돌보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회장님 생각이 나요. 특히 아침에 조깅할 시간이 되면. 저도 그래요. 특히 이런 조용한 저녁에는 회장님이 하시던 말씀들이 자꾸 떠올라요. 두 사람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장기준 회장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미자 씨, 후회는 안 하세요? 그 큰 유산을 대부분 기부하고. 오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회장님은 제게 더 큰 걸 주셨으니까요. 사실 미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녹음 파일 음성 속에서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자야, 그동안 나를 위해 애써줘서 정말 고맙다. 하경이를 잘 부탁해. 하경이는 내가 찾던 내 친딸이야. 우리 막내를 입양할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야. 내가 얼굴도 못 보고 빼앗긴 그 친딸을 미자, 내 옆에 두고 키우고 싶었어. 정말 잘 컸지. 공개되지 않은 녹음 파일 음성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경이가 상처받을까? 미자는 앞으로도 평생 하경의 엄마가 아닌 회장의 비서로만 남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책방 문이 열리며 장하경이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이모, 하경양,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요. 장하경은 밝은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회장 장기준 기념재단이 드디어 정식으로 설립됐어요. 이모가 기부해 주신 돈으로요. 벌써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오미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회장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이모 덕분에 회사도 정말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장하경은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려 하지 않고 천천히 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오미자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오빠를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진심도 모른 채로요. 해가 질 무렵 미자와 만수는 책방 앞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마을의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경양이 미자 씨를 참 많이 닮았어요.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잘 키워주셔서 바르게 잘 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밝히고 싶지는 않나요? 만수가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경이는 지금처럼 평온하게 잘 사는 게 좋아요.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걸로도 너무 행복한걸요. 미경은 옅은 미소를 띠며 행복한 표정으로 만수의 말에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회장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기억하세요? 오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내가 떠나도 나를 아는 이들에 의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최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진심은 결국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남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장기준 회장이 지금 어디선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약속대로 진실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미자의 마음속 인사였습니다. 며칠 후, 오미자는 책방에서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었다. 그분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30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만의 평온한 시간을 찾았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미자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요. 책방 한 구석에는 장기준 회장의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강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 바다에 이른다. 회장이 평소 좋아하던 말이었습니다. 오미자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마을 아이들이 책방에 와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할 때면 오미자는 진실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 응원의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빛수로였습니다.